자,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게, 어,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뭐로 표현해 주냐면, 이 껍질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야. 전자 껍질. 근데 이게 진짜 껍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았지? 전자들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이다. 뭐 이런 것들 표현하기 위해서 껍질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준위를 정리를 좀 하고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일단 전자 껍질은 전자 껍질은 전자의 특정한 에너지를 에너지를 비교하여 설명한 거야. 글씨가 또 이상하네. 비교하여 설명한 껍질이다. 그리고 이때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일종의 포텐셜 에너지야. 알았지? 그래서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껍질은 뭐 K 껍질부터 시작해서 L 껍질 쭉 있는데 이제 원자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전자들이 껍질에 그냥 지멋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 알았지? 그래서 그 규칙이 뭐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전자의 규칙, 전자 배치라 그래요. 전자 배치. 그래서 전자 배치를 좀 할 텐데 이제 뭐 몇 가지 규칙이 있다 그랬으니 규칙을 좀 보잔 말이야. 첫 번째 규칙은 원리에서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채워져. 알았지? 자,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 껍질을 봤을 때 실제 껍질은 아니지만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죠. 그래서 안쪽 껍질부터라고 생각하면 돼. 부터 채워진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팔전자 규칙이라고 있어요. 자, 팔전자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8개의 전자가 채워질 때 안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자 껍질에. 그래서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채워질 때 안정한 전자 배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8제 규칙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K 껍질이다. K. 근데 K 껍질은 너무 작아. 그러니까 8개가 다 못 채워지고 2개까지밖에 못 채워져. K는 L 두 번째 껍질이죠. 8개. 그다음에 M도 8개. 자, 그럼 이 두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 배치를 해보는 거야, 실제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을. 그래서 두 번째는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자. 산소, 염소까지 할게요. 이 원소들이 가진 전자는 양성자수와 같기 때문에 원자 번호만큼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 3번이고 얘는 8번이고 얘는 17번이 되죠. 그럼 전자가 1개, 3개, 8개, 17개 이렇게 있다고 보면 돼. 그러면 이와 같은 전자들을 채울 때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K에 1개, 그 다음에 여기 3개니까 K에 2개에다가 L에 1개 이렇게. 자, 8개죠. K에 2개에 L에 몇 개? 6개. 그 다음엔 17개. K에 2개, L에 8개 이렇게 되죠. 10개니까 M에는 7개. 자, 그래서 전자배치가 이런 식으로 전자배치를 했을 때 이 전자배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뭐 있냐면 원자가 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 원자가 전자는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이자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 다른 말로는 뭐 최외곽 전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원자가 전자는 뭐를 결정해 준다고요? 성질을 결정해 준다고요. 성질. 그래서 여기 K 껍질에 1개 있고요. 여기든 L 껍질에 1개 있죠. 여기 이렇게 얘들이 원자가 전자야. 그래서 하나, 여기는 6개, 여기는 7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전자 배치를 조금 유치하게는 이렇게 그려요. 많이 유치하죠.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뭐 같은 얘기야. 이걸 그림으로 그렸냐 아니면은 이렇게 껍질로 썼냐 그 차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때 보면은 왜 그러면 주기성이 나타나는가죠. 결국 원자과 전자 수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일정한 간격으로. 알겠어? 자, 그래서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 번호가 증감에 따라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성질 때문에 뭘 하냐면 서로 만나가지고 결합이라는 걸 하게 돼요. 자, 그런 결합을 화학 결합이라 그래. 알았지? 이 화학 결합
끝나면 일단은 그 화학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 문제 풀 거야. 알았지? 이론 전교 쭉 하고 네가 복습하고 그래야 돼.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좀 외우고 외우면 또 까먹지. 응? 시험 때부터 외우고 그러면 돼. 통합과학은 암기사항이 많으니까 오히려 나아요. 너 이과 갈 거지? 꿈이 공대야? 의사라 그랬나? 어? 의사라 그랬나? 그러면 어차피 과학은 고2 가면은 외워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고1은 싹 다 외워버리면 돼요. 자, 봅시다. 이제 화학결합의 원리야. 화학결합을 하는데 원소들이 그냥 닥치고 하진 않아요. 지네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결합하는 걸 사람들이 찾아낸 거죠. 화학자들이. 자, 그래서 원리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전기 음송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기 음송도. 자, 그럼 전기 음송도가 뭐냐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를 우리가 전기 음송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데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전자들에 다 영향을 줘요. 왜 그럴까? 원자핵이 플러스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원자핵이 플러스니까 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들이 주위에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이 금속이 있으면 금속은 음성도가 작고요. 그다음에 비금속은 음성도가 커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음성도로 본다면 이러한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이 결합이 이제 형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전기를 끌어당기는 건 아니고 팔전자 규칙. 근데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그래요. 뭐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겁니다. 자, 옥텟 규칙이 뭐냐면 맨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있을 때 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전자 껍질에 8개의 있을 때 안정하다. 뭐 이러한 성질이 있어요. 팔자의 규칙.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반응성이 없는 그러한 원소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그래요. 18조.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는 반응을 안 한다 그러죠. 반응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뭘 뜻하는 거냐면 얘는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지만 결합들이 생성되거나 뭐 없어졌다가 생성되거나 이러는데 얘는 아예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꽉 채워져 있죠. 18쪽으로. 이렇게 외각이죠. 외간이 아니라 최외각 전자가 8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그런 원소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하고요. 이 두 가지가 일단 뭐에 해당하냐 화학결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기 음성도 팔전기 교체.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는 끌어당기는 거라지 전자를. 그럼 끌어당겨서 뭐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냐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거야 결국은 모든 결합들이. 그래서 화학 결합이란 원소들이 만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반응을 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만나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 반응한다. 뭐 이런 것들을 화학 결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화학 결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 나눠지는데 고1 그 통합각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야. 이온 결합은 뭐 별게 아니라 아까 음성도 배웠었죠? 그지? 음성도가 있는데 음성도가 차이가 많이 나야. 그럼 이제 이렇게 원자가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차이가 많이 나면 한쪽에 있는 전자를 한쪽에 가져가 버려.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얘는 전자를 가져왔으니까 음전기를 띄고 얘는 전자 잃었으니까 양전기를 띄는 거야. 그게 이제 이온 결합. 근데 음성도가 둘 다 커. 아니면 차이가 별로 안 나.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원자가 만났을 때 이제 전자들을 지네들이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 돼버리겠지. 이게 공유결합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화학결합은 총 두 가지다.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온결합이라는 것은 이제 음속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이 금속, 그다음엔 비금속. 자, 두 가지 원소는 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 것처럼 금속은 음성도가 큰 애래요, 작은 애래요? 음성도 작은 애, 금속은 음성도가 작은 애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큰 애는 뭐야? 비금속이. 자, 그래서 금속은 음성도가 작아요. 작은 애고요. 비금속. 비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큰 애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렇게 큰 쪽으로 뭐가 이동하냐면 전자가 이동을 해요. 전자가 이동해가지고 금속은 양이온,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그럼 공유 결합이라는 것은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납니다. 근데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데 음성도는 둘 다 큰 애들 아니야? 그치? 얘 음성도하고 자 비금속과 여기 옆에 있는 비금속 음성도에 다 커요. 크다. 그럼 이제 전자들이 서로 잡아당겨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옮겨오는 게 아니라 서로 잡아당기는 거지. 뭐를? 전자를. 자, 전자를 잡아당기면서 결합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온결합에 관한 얘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는 당연히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서로 만나야 되겠지? 그제? 그래서 뭐 양이온 같은 경우는 NA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 NA가 있어요. 자, N은 일족입니다. 일족의 금속. 그러면 얘는 전자가 몇 개냐면 총 11개가 있어요. 11개 있다는 얘기는 가운데 원자핵을 두고 껍질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껍질이 3개짜리죠. 그러면 전자가 이쪽에 몇 개 있냐면 2개 있어요. 안쪽에. 그 다음에 여기 전자는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맨 마지막에 전자가 하나 딱 있는 거야. 그럼 총 11개 맞죠? 그지? 자, 그랬을 때 이 전자가 이름이 뭐지? 이 전자 이름이? 응? 원자가 전자고요. 원자가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있는 전자를 내부 전자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원자가 전자를 이제 NA만 있을 때는 이 원자가 전자들이 나중에 이제 자유전자가 되긴 한데, 뭐 그건 금속이라는 그런 경우에서 한정되어지는 거고, 이 원자가 전자가 이동을 해요. 뭘 만났을 때? 비금속을 만났을 때. 알겠지? 그래서 뭐 비금속 하면 CL을 예를 들어봅시다. 요건 17번. 자, 그러면서 이제 17쪽입니다. 원자가 전자 총 7개인 거지. 그래서 원자핵 두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전자가 안쪽에서는 전자가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고요. 그 바깥쪽에는 전자가 몇 개 있냐면 8개가 있어요. 알겠지? 2개, 8개. 그럼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냐면 총 7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성도는 17쪽. 비금속이 크잖아. 그지? 졸려? 졸면 안 돼. 자, 음성도는 비금속이 크단 말이야. 비금속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뺏겨요. 그 전부 다 원자가 전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NA에 원자가 전자가 뺏기게 되면 자, 원자를 두고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좀 작아지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원자핵은 플러스 11이야. 근데 전자가 총 여기 2개하고 여기 몇 개 있냐면 여기 8개 있으니까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10개 있는 거죠. 그지? 뭐지? 잠깐만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어머니. 예, 예. 음, 음.
아, 예. 아, 독점 워낙에 잘해서요. 상관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어, 예. 일단,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제 계속 풀기는 풀어야 되니까, 예, 그 스케줄 되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예. 예, 예. 예. 쏘리. 자,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가 더 강하잖아. 플러스 전기를 띠니까 양이온이야. 근데 잘 봐. 지금 이게 이제 이 입자가 Na 플러스거든요. Na 플러스. 그런데 전자 배치를 잘 보면은 어떤 원소에 대한 전자 배치가 같냐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하고 똑같아요. 네온이 전자 10개짜리니까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고 있겠지. 물론 원자 핵은 다르겠지만. 알았죠? 그다음 지금 이 전자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지? Cl로 오게 되면 이 Cl은 여기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껍질은 그대로 3개. 알겠지? 그런데 이제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원자핵은 플러스 17이야. 근데 전자는 이쪽에 2개, 그 다음에 여기는 8개, 마지막에 여기는 8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토탈 총 몇 개니? 18개지? 그지? 원자핵은 플러스 17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뭘 띄는 거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를 띄게 되죠. 전자가 많으니까. 이게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이게 Cl 마이너스예요. Cl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만나서 이렇게 만난다고요. 자, 만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만나게 되면 물질이 되는 거죠. NaCl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게 이제 이온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실로 쓰게 되면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만나면 뭐가 되냐면 NaCl이 된다. 그럼 이때 NaCl이라는 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만나서 이루어진 거고 요 안에는 이 두 이온을 결합하는 힘이 있겠죠. 그냥 쉽게 전기력. 그런 걸 우리가 정전기적 인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고 이온 결합 자체가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뭐 한두 개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온의 종류를 좀 알아야 돼요. 이온의 종류. 자, 첫 번째는 일원자 이온이라는 걸 볼게요. 일원자 이온. 일원자 이온은 뭐냐면 원자 하나가 이온을 띠는, 그러니까 전기를 띠는 그런 거 일원자 이온이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서 봤던 건 일원자 이온이에요. 양이온부터 음이온, 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름을 보게 되면 이름은 그 양이온의 이름이 되게 쉬워.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만 붙이면 돼. 그래서 무슨 이온이라고 하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수소 이온이 되는 거죠.
근데 수소 이온이 되는데 이 수소 이온이라는 이름에 얘가 플러스일까인지 마이너스일까인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전하량이야. 이건 플러스 1가라고 하고요. 얘들은 플러스 2가라고 하고 얘들은 플러스 3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그 H 플러스 밑에가 뭐죠? 리튬 플러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리튬 이온, 그다음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돼요. 그럼 뭐 어렵지 않지? 그 일족이잖아. 일족은 전자를 하나를 잃는다고 보면 되고 얘는 2족이에요. 2족은 전자를 2개를 잃는다고 보고 13족은 전자를 3개 잃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안정한 그러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 그런 이온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기억하냐면 전하량. 자, 이 전하량을 기준으로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음이온. 자, 음이온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F 마이너, Cl 마이너, Br 마이너, O2 마이너, N 3 마이너. 자, 그런데 이제 음이온은 말이야. 음이온은 이름을 붙일 때 화라는 단어를 붙여요. 무슨 화이온. 그래서 무슨 화이온이다. F-는 플루오린 화이온이야. Cl-를 뭐라 그래? 이 정확히 염소한데 줄여서 염화이온. Br-는 브로민 화이온. 그다음에 O2, E-는 산화이온. 그렇죠. N3-는 아니 질소화, 질화이온. 알았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17쪽은 마이너스 1가가 되고요. 16쪽은 마이너스 2가가 되고 15쪽은 마이너스 3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여기 얘가 몇 가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전기적인 그 전하량을 기억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만나가지고 이온 결합을 이룬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온 결합이 이루어도 이온 결합 물질들은 정기적으로 항상 중성이 돼야 돼. 전기를 뗄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Na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NaF가 돼. 알겠지? Na 플러스하고 Se 마이너스가 만났어. 그리고 Na 플러스하고 Se 마이너스 만나게 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Na 플러스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겠어. 그렇지? 자, 두 명이 만나요.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MgO가 되겠지? 정기적으로 중성. 다음 L3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
그럼 AL 3 플러스 O 2반에서 만나면 전기열 중성하려면 알륨 몇 개 있으면 몇 개 있어야 되지? 2개. 맞지? 산소는 3개. 그럼 이렇게 되는 게 Al2O3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Al3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에서 만들어진 애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산화 알루미늄이야. 그때 화학식은 2가 1로 가고 3이 이렇게 오면 되죠. 2, 3. 알겠지?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이온결합 물질들인데 이 물질을 읽을 때는 쓸 때는 양이온부터 써요. 양이온부터 항상 약속이야. 읽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음이온부터 읽어요. 알았죠? 그래서 플로린화 나트륨, 황화 나트륨, 얘는 산화 마그네슘, 얘는 산화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이게 이론제 이온들이고.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다원자 이온이 있어요. 다원자 이온. 자, 다원자 이온은 뭐 사실 그렇게 많이 기억할 필요 없어서 몇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일단 NH4 플러스 그 다음엔 OH 마이너스 자, SO4 2마이너스, CO3 2마이너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얘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PO4 3 마이너스. 자, 그럼 맨 처음 것부터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NH4 플러스 뭐예요? 응? 뭐라 그래? 그래요, 잘했어. 암모늄 이온. OH 마이너스는 OH 마이너스는 수산화 이온. 자, 아세트산 이온이죠. 밑에 거. 그지? 아세트산 이온. 그 밑에 거 뭐예요?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 그 다음에 SO4 2 마이너스는 황산 이온. 얘는 탄산 이온. PO4 3 마이너스는 마이스 인산 이온이라고 해요. 자, 이 어떤 다원자 이온들도 서로 이제 다른 이온들하고 만날 수 있어. 예를 들면 CA가 CA 플러스, NO3 마이너스. 그리고 칼슘 이온하고 그 다음에는 질산 이온이 만났단 말이야.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얘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CA 이렇게 쓰고요. NO3를 쓰고요. 여기에 두 개 이렇게 써요. 그럼 이제 읽어봐야지. 질산 칼슘. 알았지? 이것도 할까? NH4 플러스. 자, N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NO3 마이너스. 자, 일단 그냥 일대 그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냥 결합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NH4 NO3 어떻게 읽을까? 질산 암모늄. 그렇지. 알았지? 뒤부터 읽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암모늄 이온하고 황산이온이 만났는데 이것도 전기로 중성이 되려면 암모늄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도 쓸 때 암모늄 이온을 가로를 치고 NH4를 쓰고 2, 그 다음에 SO4 이렇게 씁니다. 좀 어렵죠, 이거. 그치?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좀 원자가 많다 보니까. 읽을 때는요, 어떻게 읽어요? 읽을 때는 황산 암모늄 이렇게 읽어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이온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온의 종류를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문제 내에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물질 어떤 이온들이 있니라는 걸 물어본단 말이야. 이런 거 할 때 이온의 종류를 모르면 안 되겠죠?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다음 공유결합을 좀 봐야죠. 공유결합은 수소를 예를 들게요. 수소. 자, 각각 이제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근데 수소 원자는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 전자 하나, 여기 전자 하나. 자, 그런데 이 전자가 말이죠. 전자를 원자 핵들이 끌어당긴다고. 이렇게. 일로 와!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서 끌어당겨. 그렇게 되면 이제 원자가 결합을 하는데 이제 원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전자가 있어요. 이제 서로 이게 잡아당기는 거.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자, 이렇게 결합을 딱 하고 나면 자, 위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온 결합할 때도 봤듯이 Na 플러스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라고 했잖아. Cl 마이너스는 당연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공유 결합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나니까 얘는 뭐가 같아? 헬륨과 같죠, 헬륨. 전자 2개. 자, 얘도 전자 2개 헬륨. 자, 그래서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비활성 이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 전자를 뭐라 그래?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게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유 결합을 이루게 되면 지금 얘가 이제 H2가 되는 거지. 이게 뭐야? 분자. 저기 이제 분자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공유 결합을 딱 하고 있을 때, 공유 전자쌍이 존재할 때, 이럴 때를 우리가 뭐라 하면 분자라 그러는 거야. 위에 있는 거 이 분자야 아니야? 아니야. 이온 결합 물질이야. 저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이 되게 많겠죠. 예를 들면 H하고 Cl 점으로 찍으면 이렇게 찍혀요. 이런 걸 루이스 전자점식이라 그러는데 루이스 구조는 이제 화학원 가면은 좀 배워요. 화학원 선택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월 중순까지 딱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끝내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선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반이 막 섞여. 그때까지는 이제 공통 통합학을 해야지. 알았지?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이과를 간다면 일단 1학년 때 좀 선행을 해놓지 않으면 2학년 때 힘들어.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얘가 공유전자성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비공유전자성. 자, 그러면 수소나 HCl이나 전자쌍이 한 쌍으로 결합하죠. 그지?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단일 결합이라고 그래요. 단일 결합. 한 쌍으로 결합했다. 단일 결합.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주면 이거 CL이죠. 이렇게 써요. 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HCl.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 한다면 뭐 결합이 더 있어요. 이중 결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찍힙니다. 산소. 그러면 이렇게 삥 둘러서 삥 둘러서. 자, 각각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8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이렇게 8개, 이렇게도 8개. 그러면은 지금 공유전자쌍이 요 가운데 있는 건데 이 공유전자쌍은 몇 쌍이에요? 두 쌍이에요, 두 쌍. 이런 걸 이중결합.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은 산소와 산소 간에 이걸 쓰고요.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근데 너 컨설팅 가면 뭐 하고 와? 수행평가? 응? 아, 수행평가 때문에. 요즘 시즌이지, 수행평가. 나는 내가 볼 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행평가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일인이야. 무조건 없어요,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그 수행평가에 맞추는 진정한 수행평가를 안 하잖아, 그지? 뭐를 해야 애들한테. 애들만 고생만 시키는 거야. 근데 그걸 왜 안 없애나 몰라. 그치? 아니, 그걸 왜 맨날 애들 시키고 앉았어. 아니, 도움이 되지도 않지 않냐? 도움이 될 리가 있나. 근데 사는데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도움도 안 되는 거 애들 고생만 시키고. 이 질소예요. 자, 질소는 가운데 세 쌍이야. 세 쌍이 있을 때를 삼중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나눠지고 그다음에는 질소하고 질소 간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해. 결합선이라고 그러죠. 결합선. 알았지? 전자쌍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그 뭐냐면은 그 결합선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해. 알았지?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그림보다는 이런 유치한 그림이 많이. 알았지? 문제 보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좋아. 그렇다면
뭐 다는 못하겠지만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에 관한 얘기를 좀 보잔 말이에요. 우리 다양한 물질, 그래서 그 물질들의 성질, 어떤 애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자, 먼저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이 어떤 게 있나 먼저 보고 그 성질을 좀 볼 텐데, 제일 흔한 게 뭐 있지? 이온결합이 이런 게 있어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만 뭘 만들어? 소금 NaCl.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거 당연히 소금. 소금이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면 안 되겠다. 그죠? 굉장히 다양한 데 쓰이지 않나? 응? 일단 음식에 쓰죠. 우리가 소금을 안 먹으면 안 되죠. 왜 그래요? 그 생명 현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뭐 신경에서 채널을 연다든가, 뭐 뭐 나트륨 펌프, 뭐 칼륨 펌프 할 때 아주 소량의 이러한 Na 플러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안 먹으면 안 돼. 우리 몸에서 나트륨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먹어줘야지. 근데 빠져는 나가. 어디를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알았지? 소변 속에 계속 빠져나가. 그러면 이제 나트륨 안 먹으면 빠져나가기만 하는 거야. 그럼 큰일 나죠. 뭐 저염이라 그래가지고 소금 많이 먹지 말라 그러는데 몸에 안 좋다고. 그렇다고 신공을 어떻게 먹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다면서 소금을.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외국 애들 뭐 많이 먹지 않나? 애들도? 덜 먹나? 자, 그다음 또 그럼 이거 Cl2지? 염화칼슘. 이름은 염화칼슘. 이거 어디에 쓰여? 응? 제습제. 그러니까 염화칼슘은 뭐를 흡수하냐면 얘는요. H2O를 흡수를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녹아요. 흡수하면서 녹겠지. 그래서 제습제로 쓰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눈이 오거나 그랬을 때 눈이 얼지 말라고 뿌리기도 하죠. 그렇죠? 또 Na 플러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탄산이온. 자,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되냐면 Na2CO3라고 그래요. Na2CO3. 이제 조금 하고 끝낼게. 자, Na2CO3. 자, Na2CO3는 탄산 나트륨이야. 안 적어도 되겠다. 탄산 나트륨. 어디에 쓸 것 같아? 어디에 쓸까? 응? 속쓰리만 먹는 거 먹어요. 제산제. 알겠지? 제산제가 뭐에 해당하냐면 탄산나트륨이야. 그러니까 가류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알약 이럴 때 있고. 그다음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또 CA2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 하면 뭐가 되죠? CaCO3가 되죠. 일이 뭐야? 탄산칼슘. 알겠지? 그래서 얘는 제산제로
쓰이면서 이게 어디 있냐면 조개 껍데기에 있어. 껍데기. 조개 껍데기. 그래서 이제 요거 조개 껍데기에서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제일 많은 게 분필이에요. 분필 있지? 분필이 탄산 80이야. 문교볼 분필. 요즘에 분필 안 쓰나? 학교에서? 안 써요? 뭐 써요, 그럼? 화이트보드? 아니면 물분필? 어? 미끌미끌한 거? 나는 분필 아직도 쓰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조는 애들이 많으면 칠판 수업.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에 쓰인지 알아야 된다. 그런 게 나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요즘 수행평가 때문에 힘들죠. 밤새죠. 밤까지는 안 새? 애들이 수행평가 시즌 되면 뭐 잠을 못 잤어요. 막 이러더라고. 뭐가 힘들어? PPT 하는 거? 발표는 해? 어? 다 했어? 아직 덜 했어? 그럼 집안 또 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